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부터 제주에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면서 항공편 운항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수학 여행을 온 학생 6천여 명을 비롯해 10,000명 이상이 제주공항에 발이 묶여버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원 원내대표가 대통령실의 회동 제안을 또 거절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야당 대표와 먼저 만나 국가 위기 극복 방안을 논의하는 게 순리라고 강조했습니다. 주가 조작 핵심 인물로 꼽히는 나덕연 씨가 투자자 유치를 시작할 즈음인 2019년 카드 빚과 임금 체불로 자금난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가 조작 의혹에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행정관 출신 장모 씨가 연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후 처음 맞는 어린이날, 궂은 날씨에도 전국 곳곳이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어린이 체험관과 박물관 등이 가족 단위 나들이 객으로 북적거렸습니다. 이탈리아 프로축구 나폴리가 김민재의 활약 속에 33년 만에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나폴리 전역이 열광적인 축제 분위기입니다. 어린이날, 아니 정확히는 어제 오후부터 몰아친 강한 비바람에 제주도에선 오늘만 항공기 209편이 결항되고 여객선도 일부 운항이 통제됐습니다. 이 바람에 수학여행으로 온 학생 6,000명 등 10,000여 명은 귀한 연휴를 공항에서 보내야 했죠. 오후 들어 항공기 운항이 재개됐지만 내일 오전까지 강풍특보가 예고돼 있는 만큼 사전에 항공사 운항 여부를 확인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첫 소식 KCTV 김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상 악화로 제주에 발이 묶인 승객들이 이른 오전부터 공항을 찾았습니다. 어제 오후부터 제주를 빠져나가지 못한 수학여행단과 관광객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북새통을 이룹니다. 5시 20분 비행기인데 어떻게 될지 몰라서 지금 일찍 나왔어요. 어린이날이라. 근데 못 가서 지금 부모님이 엄청 걱정하고 계세요. 오늘 오전 11시 18분 대한항공 여객기가 제주에서 김포로 출발한 것을 시작으로 항공기 운항이 본격적으로 재개됐습니다. 하지만 10,000여 명의 체류객이 발생한 데다 오늘 오전까지도 200여 편이 무더기 결항하면서 제주공항은 종일 극심한 혼잡을 빚었습니다. 오후 들어 대부분의 항공기가 운항하고 있지만 지연 운항이 속출하면서 승객들의 불편도 이어졌습니다. 결항이 돼가지고 묶였다가 어제 갔어야 되는 건데 오늘서 올라와야 됐습니다. 일정이 다 취소가 된 거죠. 항공사들은 오늘 임시 항공편 40여 편을 추가 투입해 승객들을 실어 날랐습니다. 해상에도 풍랑특보가 내려져 있는 가운데 일부 여객선 운항이 통제되면서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돌풍을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돼 있는 만큼 항공편과 배편 이용 전 반드시 운항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KCTV 뉴스 김수연입니다. 제주뿐만이 아니었죠. 오늘 전국 곳곳에선 소형 태풍이 연상될 만큼 강한 비바람이 몰아쳤습니다. 이 여파로 남해안을 포함한 여러 곳에 호우와 강풍특보가 내려져 있는 상황인데 내일까지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강진우 기자, 대체 비가 얼마나 내린 겁니까? 네, 경남 마산항에 나와 있습니다. 온종일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시간이 갈수록 빗줄기가 더욱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앞서 제주도 상황을 보셨겠지만 이곳 경남과 전남 남해안에는 시간당 20mm 안팎의 비가 내려 호우특보가 발령된 상태입니다. 문제는 이 시간 이후부터 비가 더 거세질 것이라는 건데요. 남해안과 제주에는 시간당 30mm에서 50mm의 집중호우가 예상되고 중부와 호남 지방도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전선을 확대하고 있다는 건데 비는 내일 낮부터 차차 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강한 바람까지 불면서 소형 태풍으로 느껴질 정도라고요. 피해는 없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 항구에도 바람이 몹시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와 남해안 일대는 벌써부터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상태인데요. 초속 20mm 안팎의 돌풍이 갑자기 몰아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부산 사하구 감정동의 한 주택가 앞에서는 옹벽 10m가량이 무너져 내렸고요. 강주에서는 지하철 1호선 공항역 대합실이 침수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전남 강진 23번 국도에서는 토사가 유출돼 긴급 복구가 이루어졌습니다.
전국적으로 간판과 유리창이 깨지고 나무가 쓰러지는 등 크고 작은 피해도 수백 건 발생했습니다. 당국은 비바람이 그치는 내일 오후까지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시설물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마산항에서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이틀 뒤면 기시다 일본 총리가 방한하며 12년 만에 셔틀 외교가 복원되지만 여야의 온도차는 확연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불가, 그리고 과거사 사과 등을 강력 주장하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방안으로 양국 관계가 발전을 해야 한다, 외교 자해를 멈추라고 맞받아치고 있거든요. 기시다 총리가 요청한 만남에 갈지 말지 민주당은 아직도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신재우 기자입니다. 안보, 첨단 산업이 주로 논의될 예정인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도 의제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일 외교를 굴욕 외교라고 규정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회담에서 일본의 전면적인 태도 변화를 요구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불가 입장 표명은 물론 과거사, 역사 왜곡,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사과 또한 반드시 필요하다고 몰아붙인 겁니다. 일본 정부는 자신들의 입장을 강변해 준 한국의 대통령이 무척이나 고마울 것입니다. 또 더 이상의 굴욕 외교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국민 여론을 엄중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방안으로 양국이 발전적인 관계가 되길 기원한다며 야당을 향해선 외교 자해를 중단하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국익을 내팽개친 거짓 선동과 외교 자해를 중단하기를 촉구합니다. 감정적 반일 선동은 국익과 미래를 향한 발걸음에 하등 도움이 안 되는 망국적 태도일 뿐입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도 대승적 결단을 내린 만큼 기시다 총리도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 것을 촉구했습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박광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통령실의 회동 제안에 이재명 대표와 먼저 만나는 것이 순리라며 재차 거절 의사를 밝혔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표가 개념치 않겠다고 했지만 그래도 당대표가 그렇게 만나고자 했던 대통령인데 당대표를 건너뛰고 만나는 게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강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광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간 회동을 또 거절했습니다. 지난 2일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과의 만남에서 윤 대통령과의 회동에 부정적 입장을 나타낸 것에 이어 재차 거절 의사를 밝힌 겁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께서 하루속히 야당 대표와 먼저 만나는 것이 순리이고 순서라며 대통령께서 민생 회복과 정치 복원을 위한 좋은 길을 선택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정중히 요청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표가 괴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는데도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겁니다. 대통령께서 야당 대표를 만나는 것이 여러 사정으로 어렵다면 원내대표와 만나는 것도 저는 개념치 않겠습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MBN과의 통화에서 여야 대표급이 만나야 한다는 박 원내대표의 생각에 변함이 없다며 대표를 건너뛰는 것에 대한 부담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 내부 입장 정리가 먼저라며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며 이재명 대표와의 회담 가능성에 대해서는 달라진 것은 없다며 여전히 선을 그었습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정치톡톡 시간입니다. 국회 출입하는 김순철 기자 오늘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대선 기간 동안 60억 원의 코인을 인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논란의 핵심은 김남국 의원이 한 게임 업체가 발행한 코인 60억 원어치를 보유했다가 지난해 2월에서 3월쯤 이를 모두 인출했다는 것입니다. 네. 여기서 두 가지 쟁점이 있는데요. 네. 우선 첫 번째로는 가상화폐 실명제, 즉 트래블룰이 시행되기 직전이었고 재산 신고 내역에도 반영이 안 됐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대선 기간에 지지자들을 외면하고 열심히 사익을 챙겼다며 강하게 비판했는데 관련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자금의 출처와 행방 또한 의문투성이입니다. 보유 중이던 위믹스 코인을 현금화했다면 그 돈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니면 또 다른 코인을 구입한 것인지 납득할 만한 소명이 필요합니다.
김남국 의원은 뭐라고 해명합니까? 네, 김 의원은 지난 2016년부터 가상화폐 투자를 널리 알렸다면서 좀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코인을 투자한 원금은 보유했던 주식을 매도한 대금이었고 이체 내역도 그대로 남아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가상화폐는 현행법상 재산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제외했다고 밝혔는데 코인 인출 시점에 대한 별도의 해명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코인을 인출한 뒤 현금화를 했는지, 했다면 그 돈은 지금 어디 있는지 이런 해명은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왜 네. 공직자 재산 공개 때 현금화 했다면 이건 또 빠졌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매우 민감한 부분일 텐데요. 네. 이 내용은 해명에는 정작 담기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네. 중국에 국빈 방문할 때 이른바 혼밥을 한 걸 두고 청와대가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또 반박이 나왔습니다. 네, 지난 2017년 중국 국빈으로 초청된 문재인 전 대통령이 3박 4일 동안 10끼에서 8끼를 혼밥하면서 외교 홀대 논란이 일었었습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도 이 사례가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당시 대중국 외교와 중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스탠스가 잘못됐다는 취지의 이야기가 오간 것으로 전해집니다. 논란이 계속되자 당시 청와대 대변인이었던 박수현 전 국민소통수석이 원래 기획된 것이었다며 공개 반박에 나섰습니다. 한마디로 중국인들이 가슴을 설레게 하고 울렁이게 하는 그런 일정이었지, 그것이 저희가 어떻게 홀대를 당해서 혼밥을 먹었다고 그렇게 하시는지 이해가 안 가고요. 또한 박 전 수석은 중국도 당시 강하게 반대했던 일정이었다며 윤 대통령도 그런 일정을 잘 기획해보라는 훈수도 뒀습니다. 10끼 중에 8끼를 혼자 먹는 게 원래 기획된 거였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영화가 곧 개봉됩니다. 그런데 일부 문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오히려 이 영화를 보지 말자고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네, 문재인입니다라는 제목의 영화가 오는 10일에 개봉됩니다. 네. 대통령 퇴임 뒤의 전원 생활과 주변인 50여 명의 인터뷰가 이 영화에 담긴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네. 그런데 일부 지지자들이 연출을 맡은 이창재 감독이 이재명 대표 지지 성향을 보이고 문 전 대통령에게 수익이 가지 않는다며 불매 움직임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표에 대한 일부 강성 지지층의 반감이 적지 않은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네. 여러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 대표에겐 이러한 기류가 부담으로 작용할 걸로 보입니다. 이 영화에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서 얘기가 안 나온다는 것도 이유로 또 꼽았더라고요. 네. 태용호 국민의힘 최고위원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네. 윤리위 징계를 앞둔 상황에서 당내에서 또 논란이 있다고요? 네. 태용호 최고위원은 제주 4.3 사건은 북한 김정일의 지시다라는 발언과 함께 대통령 김일성입니다. 예. 네네. 정정하겠습니다. 대통령실 공천 개입을 논란을 부른 녹취록이 유출돼 논란의 중심에 섰죠. 오는 8일에 열리는 당 윤리위에서 징계 수위가 결정될 예정인데 이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내에서는 윤리위가 당원권 1년 이상 정지에 중징계를 할 수 있다는 관측과 함께 거치 결단의 압박이 커지고 있는데요. 네. 이를 두고 이준석 전 당대표는 총선에 출마를 못하게 봉쇄하려는 의도라며 내부 총질을 넘어 내부 학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태용호 의원 측은 MBN과의 통화에서 자진 사퇴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며 윤리위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예, 얘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순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대장동 사업 의혹은 만약 이재명 대표의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천화동인 1호부터 7호까지, 그러니까 전부에서 추징을 할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그런데 천화동인 6호의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조우영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기각 사유에 이 대표 실명을 언급했습니다. 이 대표에게 유리한 정황일까요? 우정환 기자가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어젯밤 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조우영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천화동인 6호 소유주라는 의혹이 있는데 맞으십니까? 그런데 법원이 조 씨 영장 기각 사유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언급했습니다. 이 대표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비롯한 공범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고 이들이 대부분 불구속 상태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 배임죄 성립 여부 등의 다양한 쟁점이 존재하고 재판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걸로 보인다는 점도 이유로 내세웠습니다. 현재 관련 재판과 수사 상황을 볼 때 대장동 사건 전반에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해줄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비친 셈입니다. 게다가 관련자인 정진상, 김용 두 사람의 석방도 영향을 미친 걸로 보입니다.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인 방어권을 보장해 주신 재판부께 감사드리고
재판을 치르면서 지금 진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재판 기간을 고려해 석방된 것일 뿐 범죄 소명이 안 된 걸로 보지는 않는다며 충실히 재판에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조 씨에 대한 보강 수사를 통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라더견 대표가 투자자를 본격적으로 모집하는 건 지난 2019년부터입니다. 그런데 금융투자를 알려주겠다는 세미나를 열면서 투자 유치에 나섰던 바로 그때 라 대표는 임금 체불과 카드빚 연체로 소송을 당하면서 자금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나처럼 되라고 투자자를 모으면서 말입니다. 이혁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2019년 3월 라더견 대표가 인천에서 열었던 투자 세미나 안내문입니다. 이번 주가 조작 사태의 핵심인 투자 자문업체의 이름이 등장하고 해당 업체가 돈을 버는 기술을 가졌다고 홍보합니다. 라 대표는 이때부터 세미나 등을 통해 투자자를 유치하려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MBN 취재 결과 라 대표는 당시 임금 체불 문제로 소송 중이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2019년 2월과 3월 라 대표는 외국인 노동자 2명에게 각각 600만 원이 넘는 임금을 지불하지 않아 소송을 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1,000만 원의 카드빚을 갚지 않아 카드사에서 소송을 당하기도 하고 신용보증기금에서 4,800만 원 상당의 구상금 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함께 피고로 이름을 올린 두 인물, 라 대표가 운영한 투자 자문업체에 이사로 등록된 사람들입니다. 공교롭게도 투자자 유치 시점에 라 대표와 투자 자문업체가 애초에 자금난을 겪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라 대표가 화려한 언변으로 투자자들을 유치하려 했던 것과 달리 적절한 자금 운용 능력을 가졌는지에 대한 의혹도 짙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주가 조작 의혹, 사회부 오지혜 기자와 뉴스 추적 더 해보겠습니다. 오 기자, 어제 김익래 다우 키움증권의 회장의 갑작스러운 사퇴 소식도 들려오긴 했습니다. 먼저 연일 논란이 되고 있는 지금 방금 전해드렸던 라더견 대표가 어떤 사람인지부터 정리를 해주세요. 네, 그래서 라 대표의 이력을 찾아봤습니다. 정보관리와 데이 트레이딩 시스템 전공자로 지난 2014년에는 석사 논문까지 썼습니다. 그리고 나서 투자 전문 사업을 구상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2019년 인천에서 처음으로 투자 세미나를 열었거든요. 그때 이 참석한 사람 수가 한 손에 꼽을 정도로 좀 적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비슷한 시기 라 대표가 북한 전문 여행사를 차리겠다고 해서 한번 만났었던 남북 경협 전문 인사의 기억도 비슷했는데요. 인맥이나 명석이 약했다는 겁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강남 가가지고 뭐 누굴 만나서 됐는지 모르겠지만 나 만났을 때는 아주 소규모였고 그 이후에 굉장히 커진 것 같아요. 그런데 방금 전해드렸지만 라 대표는 카드 빚에 또 임금 체불 소송을 당할 정도로 힘들었는데 어떻게 1, 2년 만에 수백억대 투자를 받고 또 해외에서 골프장을 살 만큼 사세를 넓혔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제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라 대표의 비밀 사무실, 이게 서울 잠실에 있는데요. 한 달에 2,500만 원을 내야 하는 곳이죠. 얼마나 잘 나가는 사업가였는지 추정되는 대목입니다. 라 대표는 약 2년 전부터 본격적인 투자를 받기 시작해서 측근들과 돌아가면서 10개가 넘는 회사를 문어발식으로 운영해왔습니다. 업종도 주식 투자 말고요. 승마, 케이블 방송 등 다양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임창정, 박혜경 씨처럼 연예인은 물론 정치권 인사들과 접촉면을 조금씩 늘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번 사태를 전후로 급히 사무실을 정리했는지 저희 취재진이 가봤을 때는 거의 텅 비어 있었습니다. 방금 정치권 인사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그동안 이 주가 조작 사태에서 왜 정치권 인사 소식이 없나 했었거든요. 들어왔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행정관 출신 인사 장모 씨라고 표현할게요. 여기에 이분이 라 대표에게 투자를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인사는 현재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소속으로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자문위원을 지냈고 지난 총선에서는 후보자 검증을 담당했습니다. 라 대표와 또 나란히 한 사학법인 임원의 이름이 올려졌고 또 라 대표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친한 형님으로 나를 예뻐해 주셨다 뭐 이렇게 언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투자했는지 또 라 대표와의 인연이 궁금해서 장 모 씨에게 여러 차례 연락해봤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은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권 주가 조작 사태와 관련해 침묵이 이어졌던 만큼 그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오 기자, 피해자가 보면 주로 의사, 운동선수 그리고 연예인 등 고소득층이 많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개미 투자자들도 상당수가 있더라고요. 네, 헷갈립니다. 그렇습니다. 이유 찾아봤는데 이게 아무래도 명망가의 입소문에 자연스럽게 개미 투자자, 이 일반인들도 믿고 맡겼다가 피해를 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게 전형적인 점조직, 다단계 사기 방식인데요. 유명 기업가 저희도 한번 통화를 해봤는데 이 역시 거래 구조를 파악하지 못한 채 어카운트 인포라는 앱에서 주식 차트와 잔고만 보고 이 투자에 뛰어들었고 또 주변에 알리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보니까 저도 투자하고 난 다음에 제가 최고 좋아하는 사람한테 이걸 보여주게 되더라고요. 자랑도 하게 되고. 그죠, 심리가. 그게 부전용업이 되는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초반에야 몰랐다 할 수 있지만 투자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피해 구제나 사법 처리, 이 제외 여부가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네. 김익래 키움증권 회장이 자리에서 물러난다고 어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네. 또 논란이 된 주식 매각 기금을 환원한다고도 했습니다. 네. 이 결단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 봐야 될까요? 일단 어제 저녁에 갑자기 기자회견을 자청했거든요. 네네. 먼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회장과 키움증권 이사의 회장직을 사퇴하고 다우데이터 주식 매각 대금을 사회에 환원하고자 합니다. 네, 현재 김 회장은 라 대표와 주가 폭락 원인을 놓고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자회견은 본격적인 금융감독원 검사와 검찰의 압수수색 또 수사에 맞서서 먼저 법적인 책임은 없다며 자신감을 보인 건데 그 결과 한번 일단 지켜봐야겠습니다. 검찰이 조사하면서 압수수색을 한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그 전에 미리 회견을 해서 좀 정리를 한 것 같다는 느낌도 들긴 합니다. 지금까지 오지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일본 이키시와 현에서 오늘 오후 2시 42분쯤 규모 6.5의 지진이 일어나 남성 1명이 심정지 상태에 빠지고 건물 2개가 무너지는 등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일본 언론은 지진해일 우려가 없다고 전하며 인근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 3곳에서도 이상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남자친구와 대만으로 여행을 갔던 30대 한국인 여성이 지난달 숨진 채 발견됐죠. 당시 남자친구를 대만 수사당국이 보석으로 석방을 했었는데 영장을 재청구해 구속시켰습니다. 부검 결과 고량주 병으로 내리친 흔적을 찾아냈다고 하네요. 오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4일 대만 남부 가오슝 첸진 지구의 한 호텔에서 한국인 여성 이모 씨가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습니다.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30분 만에 숨졌습니다. 남자친구 김모 씨는 당시 여자친구와 객실에서 술을 마셨고 깨고 나니 숨을 쉬지 않고 있었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부검을 한 법의관은 이 씨의 좌측 후두부의 상처가 넘어져서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며 타살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이 씨는 김 씨와 4년여간 교제했는데 결혼 문제로 다툼이 있었고 잦은 폭력으로 힘들어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은 증거가 보존돼 있고 김 씨가 외국인이라는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而且在这段时间内，被告都有可能会被限制出境，而且他在台湾地区的一切开销都要他自己来负担。 이후 경찰은 이 씨가 숨지기 전 충돌음이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고 이 씨의 상흔과 현장에서 입수한 고량주 병 모양이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새로운 물증을 받아들여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대만과 한국은 범죄인 인도 협약을 맺지 않아 한국으로의 신병 인도는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MBN 뉴스 오태윤입니다. 폐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차량 90여 대가 전소됐습니다. 비가 오는데도 1시간 만에 걸쳐 불을 껐다고 하니 꽤 큰 화재였던 듯하죠. 지리산에 방사돼 한반도 중남부를 떠돌고 있는 반달 가슴곰 532는 어제 충북 영동에서 포착됐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김명은 기자가 모아봤습니다. 폐차장에서 희뿌연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소방관들이 연신 물을 뿌려보지만 역부족입니다. 경기 고양시 식사동의 한 폐차장에서 불이 나 1시간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샌드위치 패널 1개 동과 폐차 90여 대가 불에 탔습니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폐차 차량에서
불꽃이 시작되는 내부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응 1단계가 저희가 발령이 됐고요. 그 옆에 다른 공장 건물이 있었어요. 그쪽에 연수확대 저지를 하느라고 저희가 소방력을 더 동원이 된 것 같고요. 산길을 따라 검은 곰 한 마리가 어디론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8시 50분쯤 충북 영동군 상총면 물안리 민주지산 부근에서 반달곰이 출몰했습니다. 이 반달곰은 국립공원 공단이 부여한 코드번호 KM53에서 이름을 따와 53이라고 불립니다. 지난 2015년에 태어난 뒤 지리산에 방사됐는데 서식지에 머물지 않고 한반도 중남부를 관할하게 떠돌고 있습니다. 충북 영동에서만 2020년 6월과 이듬해 6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 출몰입니다. 영동군은 출몰지 인근 면사무소를 통해 53이 출몰 소식을 전하고 주민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미국 뉴욕에 있는 지하철 안에서 고성을 지르던 흑인 노숙인이 다른 승객에게 목이 졸려 숨졌습니다. 이 노숙인은 계부가 모친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사건 이후 충격으로 정신질환을 앓아오던 사람이었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웠다곤 해도 죽을 만큼 목을 조른 건 과잉 대응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장동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인 남성으로 보이는 한 승객이 30살 흑인 남성 조던 릴리의 목을 조릅니다. 릴리가 빠져나가려고 애를 써보지만 옆에 있던 다른 승객에게 제지당했고 얼마 후 힘이 빠진 듯 축 늘어집니다. 지난 1일 일어난 일인데 병원으로 옮겨졌던 릴리가 결국 숨졌습니다. We arrive at the station, the doors open, all the people run away and the guys stay in this position about 8 minutes. 지하철에서 릴리의 목을 조른 남성은 24살 전직 해병대 군인으로 밝혀졌습니다. 뉴욕시 검시관실은 릴리의 사인이 목졸림이라고 발표했습니다. So we cannot just blatantly say what a passenger should or should not do in a situation like that. We should allow the investigation to take its course. CNN은 릴리가 뉴욕 지하철에서 팝 가수 마이클 잭슨 춤을 추는 인물로 유명했다고 보도했는데 미국 언론은 이번 사건으로 미국 사회의 해묵은 인종 문제와 공공장소에서의 안전 문제, 노숙인에 대한 지역사회의 돌봄과 대처 등 여러 갈래의 논쟁을 촉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21세기 유럽 최초의 대관식이 되겠죠. 찰스 3세 영국 국왕의 대관식이 우리 시각으로 내일 오후 6시 20분에 시작됩니다. 순금으로 도금된 화려한 왕실 황금마차가 공개되고 버킹엄궁 인근에 대형 왕관 조형물이 설치되는 등 영국 전역은 이미 대관식 분위기로 뜨거운데 이 왕관 무게만 20kg이 넘는다고 하죠. 왕정을 반대하는 여론이 크게 늘고 있는 만큼 이 왕관의 무게도 더 크게 느껴질 겁니다. 박규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순금으로 도배된 4톤짜리 황금마차 골든 스테이트 코치가 호화찬란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버킹엄궁 인근 광장에는 높이만 4.8m에 달하는 대형 왕관 조형물이 들어섰고 런던의 명물 시계탑 빅벤도 화려한 빛으로 물들었습니다. 70년 만에 열리는 찰스 3세의 대관식 행사를 하루 앞두고 영국 전역이 축제 분위기로 들썩이고 있습니다. 궁전 앞에는 대관식 행렬을 보기 위해 텐트를 치고 밤을 지새우는 시민들의 행렬이 늘어섰습니다. You know, I'm just so excited. I'm like a 5-year-old at Christmas waiting to open my presents. 영국 국민뿐 아니라 전 세계 관광객들의 발길도 이어졌습니다. It's an American dream. You know, it's a bucket list item for him. Thus, it's a bucket list item for me. Everyone's excited. 1958년 왕세자에 오른 찰스 3세는 65년 만에 대관식을 치르고 영국 정식 군주에 오르게 됩니다. 이번 행사에는 203개국 대표가 초청받았는데 우리나라에선 한덕수 국무총리가 참석할 예정입니다. 21세기 유럽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세기의 대관식인 만큼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1년 내내 손꼽아 기다렸던 어린이날에 온종일 비가 내렸지만 그래도 어린이날은 어린이날이죠. 4년 만에 마스크 없이 맞이한 어린이날, 전국 곳곳에선 아이들의 웃음꽃이 피었다고 합니다.
유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회전목마를 타려는 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궂은 날씨에도 아이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끊이지 않습니다. 같이 탄 게 처음이라 너무 즐거웠어요. 다시 방문할 예정이에요. 어린이날을 맞아 서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는 회전목마를 비롯한 다양한 즐길거리가 마련됐습니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직접 음식을 만들고 상상의 나래를 흰 도화지에 마음껏 표현해 봅니다. 내 마음은 행복한 놀이동산. 비가 와서 밖에서 못하고 안에서 해가지고 좀 아쉬웠어요. 언니 오빠들의 절도 있는 태권도 시범에 박수갈채가 쏟아집니다. 직접 송판 격파에 나선 아이들. 동작은 어설프지만 기한만큼은 힘찹니다. 그렇지! 크기는 작지만 실내에 마련된 미니 바이킹과 미끄럼틀을 타며 아이들은 바깥에서 뛰놀지 못한 아쉬움을 조금이나마 달랩니다. 놀이공원 가서 친구들이랑 바이킹도 타고 청룡역도 타고 싶었는데 비 와서 좀 아쉬웠지만 좀 재밌어요. 4년 만에 마스크 없이 맞이한 어린이날. 전국 곳곳은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마다 돌아오는 어린이날에도 웃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장기 실종 아동 가족들입니다. 아이와 헤어진 지 몇십 년이 지났어도 아이 모습이 눈에 선하다는 그 가족들을 표선호 기자가 만났습니다. 집 앞에서 첫째 딸 유리를 잃어버린 지 30년이 지난 정원식 씨. 한시도 잊어본 적이 없지만 예전 어린이날에 더 잘해주지 못했다는 후회에 가슴이 먹먹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딸 유리야, 같은 하늘 아래에서나 숨은 쉬고 있는 건 맞는 거지. 만나서 따뜻한 밥 한 끼라도 같이 버는 게 아빠의 소원이야. 40년도 더 지난 세월에 이제는 사진 한 장만 붙잡고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도 있습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국내에 있는지 외국에 있는지 그게 제일 궁금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뭐 어디 가서 버린 건 아니고 그리 됐다는 거 이 얘기는 해줘야 되고. 해마다 실종 아동 신고는 2만 건 안팎에 달합니다. 대부분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만 20년 넘게 돌아오지 못한 장기 실종 아동은 800명이 넘습니다. 가족들은 경찰에 DNA를 등록하고 최근엔 아동의 현재를 예측한 AI 기술도 활용되고 있지만 기대만큼 결과는 나오지 않습니다. 기억이나 또는 뭐 실종 아동 갖고 있는 흉터 같은 특징 이런 것들은 세월이 지나면서 자꾸 옅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록이나 당시 그 상황 같은 것들이 자꾸 사라지기 때문에 결국 예방이 최선인데 아이 실종에 대비한 지문 등록률은 59% 정도. 직접 등록해야 하는 수고로움은 있지만 사전 등록제 확산과 실종 아동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전기차는 불이 나면 진화가 쉽지 않아 피해는 물론 소방력 낭비도 크지요. 충전기 대부분이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 있는 만큼 전기차에 불이 나면 엄청난 피해가 예상되지만 법적으로 새 아파트는 전체 주차 면수의 5%, 기존 아파트는 2% 이상 전기차 충전 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그럼 화재 대비 대책도 함께 추가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심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기차 바닥에서 불길이 치솟고 소방관들이 물을 뿌립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충전 중이던 전기차에서 불이 나 차량 5대가 타고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또 다른 아파트 지하 주차장. 소방관들이 불이 난 전기차를 질식 소화포로 덮었지만 강한 화염에 주변 차량 2대도 전소됐습니다.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는 44건. 3년 사이 4배나 늘었는데 주차장이나 일반 도로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차가 불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 먹으면 아파트 자체가 전부 불을 먹은 거잖아요. 우리도 충전시킨다고 지금 가거든요. 항상 좀 불안하잖아요. 특히 아파트 지하에서 불이 나면 유독가스로 인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동별로 계단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기 확산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위험한 그런 상태입니다. 충전 시설은 지상에 있는 게 제일 좋습니다. 친환경 자동차법의 새 아파트는 전체 주차 면수의 5%, 기존 아파트는 2% 이상 전기차 충전 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화재 발생에 대한 대책이 사실상 없다는 겁니다. 전기차 화재에 대한 국가 안전관리 기준이 없다 보니 이처럼 질식 소화포를 비치하거나 충전 시설을 지상으로 옮기는 것에 그치고 있습니다. 지하는 저희가 이제 배연 시설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연이라든지 재연 시설을 갖다 갖춰야 되는데 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전기차는 불이 붙으면 진화가 어렵고 대형 사고의 가능성이 큰 만큼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MBN 뉴스 심호영입니다. 서울도 아닌 경기도인데 심지어 10억 원이 넘는 높은 분양가에도 불구하고 수요자들이 청약에 몰린 곳이 있습니다. 반도체 특수를 맞은 용인 지역입니다. 이곳을 포함해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 거래량이 조금씩 빠르게 늘면서 규제 완화 효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배준호 기자입니다. 경기 용인시에 내년 4월에 입주 예정인 1000세대 규모의 아파트 공사 현장입니다. 전용 59제곱미터 분양가가 8억 원대, 84제곱미터는 최대 12억 원에 달해 고분양가 논란이 일었지만 대부분 1순위에 마감됐습니다. GTX 개통 임박과 용인 플랫폼시티,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 발표 등의 기대감이 반영됐다는 게 현지 부동산들의 분석입니다. 한 도시가 하나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개발이 이제 진행되는 건데 눈앞에서 그때를 봤을 때는 또 나쁘지 않다 보고. 용인을 포함해 얼어붙었던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 온기가 돌면서 지난 3월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17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가격 하락도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은 서울은 0.05%, 수도권은 0.07%, 지방은 0.11% 하락해 모두 지난주보다 하락폭이 축소됐습니다. 서울 강남과 서초, 노원구에 이어 용산구도 상승세로 전환했습니다. 정부의 전방위적인 규제 완화 정책 효과가 부동산 시장에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구매 심리가 회복되면서 분양 시장에도 온기가. 다만 여전한 고금리 속에 저가 매물이 팔리면 거래가 끊기는 현상도 계속되고 있어 온기 확산엔 시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한국의 마스터즈 제42회 GS 칼텍스 매경 오픈 2라운드에서 장타자 정찬민 선수가 3타를 줄이며 중간 합계 11언더파를 기록해 단독 선두를 이어갔습니다. 지난해 우승자인 김비호는 3타를 줄이면서 7언더파 공동 3위에 올라 2년 연속 우승 도전을 이어갔습니다. 내일까지 전국에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빨간색 폭우구름이 머물고 있는 남해안과 제주를 중심으로는 현재 호우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빗줄기는 더욱 거세지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전남과 경남, 제주에는 시간당 30에서 50, 강원과 경북 지역은 시간당 20mm 안팎씩 세차게 쏟아지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제주와 남부 해안 전역으로는 현재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고요.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는 초속 20에서 2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어들겠습니다. 이미 제주에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앞으로 제주 산지와 경남 동부 지역으로는 200mm 이상, 그 밖에 경남 지역과 지리산 부근, 전남에 50에서 많게는 150mm 이상이 예상되고요. 서울에도 최대 70mm의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이 비는 내일 낮 수도권부터 차차 그치겠습니다. 전 해상으로는 풍랑특보가 내려지면서 물결이 최고 5m 이상으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서울이 아침에 13도, 낮 기온 16도로 오늘보다 4, 5도가량 낮겠습니다. 남부지방은 광주가 20도, 부산도 17도에 그치겠습니다. 남해안과 제주는 모레인 일요일에도 또다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